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도 좀처럼 알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모르겠다면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 기억 안에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소리 없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따금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필름 출판사에서 펴낸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오자와 다케토시, 옮긴이는 김향아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25년 동안 3,500명 넘는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의료진으로서 깨달은 사실과 죽음을 마주한 호스피스 의사의 인생 철학이 담긴 에세이입니다.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좀처럼 자신의 인생관을 다시 살펴보거나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수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삶은 때로 나 이외의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이에 따라 발생한 여러 사태로 인해 인생의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설사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웃는지,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처럼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좀처럼 그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자는 만약 여러분께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인생의 끝이 보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확실해지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만약 내 삶이 1년 후에 끝난다면 너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4개의 챕터 안에 17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 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노력이 허무하다고 느끼나요? 만약 앞으로 시간이 1년만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전부 헛수고가 되어버린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말을 하거나 듣습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 분명 멋진 말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전부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꿈과 희망을 이룰 가능성이 얼마든지 커진다고 마음먹었을 때 우리는 의욕이 솟아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누군가에게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노력한 데 대한 보상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취직하고 싶은 곳에 꼭 들어가려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만약 앞으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럴 때 우리는 의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이 노력이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껏 공부에 쏟은 시간은 전부 헛수고였다며 극심한 후회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우울감을 느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노는 건데 하고 허무함에 빠집니다. 예전에 제가 만난 한 여성 환자는 결혼 후 얼마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오랜 시간 불임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거듭한 끝에 두 아이를 얻게 되었지만 아이들이 각각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담관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손을 썼고 환자도 힘든 치료를 묵묵히 버텼지만 증상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국 치료를 지속할 수 없어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환자의 마음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환자는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을 거라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럴 거면 불임치료도 암치료도 받지 말 걸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저는 그저 묵묵히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마음에 드디어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호스피스 의료는 인생에서 가장 추억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방법을 존엄 치료라고 합니다. 질문에 대답하려면 다양한 기억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막연하게 떠올려서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글로 쓰면 점차 윤곽이 또렷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살아온 의미를 깨닫거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 환자들도 여럿 있지요. 앞에서 언급한 여성 환자도 존엄 치료를 통해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할 일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매우 평온한 미소를 띤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부터 줄곧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아이들과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자신에게 살아있는 가치가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었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달았죠. 힘든 치료를 견뎌온 이유는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오래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병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증표임을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세상은 불합리합니다. 노력이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생각에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노력을 했다는 사실은 남는 법입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배웁니다.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 배움이 누군가의 행복과 기쁨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노력을 보상받지 못한다 해도 인생에 헛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든 고민이나
괴로운 일이 있나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다양한 괴로움에 휩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잃어버린 괴로움과 질병의 고통. 아무리 행복한 듯 보여도 누구나 반드시 어떤 괴로움을 안고 삽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 하나 없는 인생을 걷고 싶다거나 인생에서 괴로움을 없애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을 떨쳐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괴로움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현실과의 차이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노력 등으로 희망을 실현하거나 현실에 맞춰 희망의 기준을 바꿈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 능력이 떨어진다고 고민한다면 식사와 운동으로 신체 기능을 되도록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생활 방식을 바꿉니다. 도전하려는 시험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나 치고 싶은 시험의 수준을 낮춥니다. 원하는 물건이 비싸서 사지 못해 아쉽다면 어떻게든 돈을 모으거나 수중에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희망과 현실의 차이를 메우면 어느 정도 괴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소되지 않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낸 괴로움은 어떤 방법을 써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치료할 방법이 없는 병에 걸려 일도 못할 뿐 아니라 장을 보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일조차 할 수 없을 때의 고통은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법이죠. 병으로 몸도 아픈데 거기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짜증과 불안 때문에 이런 인생 따위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목숨을 소중히 여기라거나 당신보다 힘든 사람이 많으니 그에 비하면 행복한 것이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거니와 그 말이 괴로움을 전혀 줄여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고통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란 아름다운 자수를 뒤에서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은 프랑스의 고 생물학자이며 가톨릭 사제이기도 한 테아르드 샤르댕이 한 말입니다. 자수를 뒤에서 볼 때는 한 땀 한 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보아야 비로소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은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면 고통 속에서 배운 것과 얻은 것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통이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세계에 하나뿐인 직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와 가족들은 처음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큰 병에 걸린 사실,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과 선함, 감사함, 일상의 위대함, 자연의 아름다움, 지금껏 살아온 의미와 존재의 가치 등 고통에 직면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 당연해서 놓쳤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병이라는 괴로움을 안게 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법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통과 제대로 마주함으로써 인간은 진정한 강인함과 참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해야 하는 일에 쫓깁니다. 일을 해야 한다. 청소를 해야 한다. 친구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없습니다. 원래는 하고 싶었던 일이더라도 예정에 넣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쌓여가면 그 일은 때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해야 하는 일이 전혀 정리되지 않아 시간 관리가 엉망이라고 자책하기도 하고 해야 하는 일에 쫓겨 인생을 즐길 여유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만난 50대 여성 환자도 해야 한다는 강한 집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건강할 때의 환자는 인재 파견 회사에 근무하며 큰 프로젝트도 여러 맡았고 혼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조금씩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환자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위해 살아왔다며 병에 걸려 가장 원통한 일은 어머니의 간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했고 어머니를 간호해야 한다거나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되뇌며 내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환자에게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환자는 이 질문에 며칠 동안 고민하더니 이런 대답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간호를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것, 오랫동안 떠안고 있던 어머니를 스스로 간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은 것입니다. 한편 환자에게는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던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 환자에게서 꼭 어머니와 사진을 남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병증이 제법 진행되어 앞으로 며칠이 남았을지 알 수 없을 때였는데 그 바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무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 환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해야 하는 일을 이루었다는 기쁨 때문이었을까요? 사진 속 환자는 매우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해야 하는 일에 쫓긴 나머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해야 하는 일 하나하나를 앞으로 1년 후 인생이 끝난다고 했을 때 이 일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곱씹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생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불필요한 일이 사라지고 현재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해야 하는 일 목록에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우선도가 낮은 일은 손에서 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게 되어 마음에도 시간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